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Clarity Act, 디지털 자산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니어스 액트, 즉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규제 속에 있습니다. 이건 증권이다 아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만 넘쳐났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가 그 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명확함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 법안, 과연 진짜 명확함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플은 증권인가? 지금 몇 년째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되고 있죠. SEC, 즉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솔라나와 매틱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더리움은 슬쩍 건너뛰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한 이중잣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테더 USD는 어떻죠? 미국 기관들이 대놓고 껄끄러워하는 코인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시장. 프로젝트도 투자자도 거래소도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진짜 원인,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정부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SEC는 증권이다. 그리고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죠. CFTC는 증권이 아니다. 이것은 상품이다. 마치 하나의 코인을 두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부모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각 주정부마다 따로 규제를 만들고 나서니까 디지털 자산은 소속 불명, 정체성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의 부족이 아니라 권한 싸움으로 인한 무책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혼란의 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즉, Clarity Act. 핵심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인데요. 즉, 디지털 증권은 SEC에서, 그리고 디지털 상품은 CFTC에서, 그리고 허용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나 CFTC에서. 이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주식처럼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3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닌데요. 명확한 기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영어로는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이 주도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기 드문 양당 합작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미국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반을 만드는 규제.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SEC와 CFTC의 충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CFTC, 디지털 증권은 SEC. 프로젝트는 등록 기간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규제를 통해 기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보호받고 개발자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혁신할 수가 있죠. 클래리티 액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클래리티 액트는 단순히 분류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증권이고 아닌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디지털 상품이겠죠. 혹시 증권이 아닐까 하는 말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큰을 ICO로 팔았기 때문에 증권이다. 더 이상 이런 프레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시장에서의 거래, 즉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 거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성숙하면 내부자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을 이해한 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지금 소송 중인 암호화폐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아발란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익숙한 암호화폐들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증권 논란에 휘말려 있지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디지털 상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나 에이다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프로젝트에 개입이 없는 암호화폐는 SEC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SEC가 증권이라고 고소했던 리플, 솔라나, 에이다, 알고랜드 등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디지털 상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면 소송의 근거도 흔들리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과거 기준의 규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룰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적용도 바뀐다는 것. 지금까지는 SEC가 하위 테스트로 수많은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디지털 상품이다. 이건 네트워크 참여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기준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해석의 싸움이 아니라 명문화된 질서로의 이행.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의 헌장, 그 첫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변화, 클리어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기존 소송의 논리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 지금은 SEC가 증권이라며 소송을 하고 있죠. 물론 소송을 취하를 했었지만 디지털 상품으로 재분류가 되거나 프로젝트에 개입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소송이 바로 사라지진 않더라도 법적 기반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리어리티 액트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 고소당할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디에 등록할까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CFTC로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기준에 맞춰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기술의 제공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하거나 포지션을 바꿔서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리어리티 액트는 단순한 완화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도 속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클리어리티 액트가 통과를 했을 때 수혜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리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상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솔라나나 에이다, 매틱과 같은 유통 구조 중심의 암호화폐라면 상품의 판단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고랜드, 샌드, 플로우처럼 다오 전환 시 소송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USD 같은 경우도 기준 미달했을 때 배제될 수가 있지만 서클 USD나 페이팔 USD 같은 경우는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클리어리티 액트는 또 디파이 진영에게 사실상 면책 선언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노드 운영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제공, 코드 배포. 더 이상 이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성숙한 시스템으로 분류가 돼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디파이는 더 이상 금융업이 아니라 기술 인프라로 본다는 것. 이 말은 곧 개발자는 은행이 아니다. 그 당연한 원칙이 이제 법으로 명확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파이 개발자들에게 조항으로 직접 면책을 제공을 합니다. 309조에서는 SEC 등록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검증하거나 UI를 제공하거나 지갑을 개발하거나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 어떠한 등록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409조에서는 상품거래위원회 CFTC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조항이 적용이 돼 있죠. 즉, 이 코드만 짰다, UI만 열었다 이런 이유로는 더 이상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공식적으로 법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디파이 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나 에이브, 컴파운드와 같은 완전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등록의 의무가 없고 기술의 인프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DYDX나 커브 같은 이 혼합형 구조는 토큰 설계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SEC에 관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쑤시나 일부 신생 프로젝트와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처럼 중앙 집중형으로 설계된 암호화폐들은 SEC나 CFTC의 직접 규제 대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이름이 단순히 디파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가 규제를 가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통화 질서의 전쟁터가 되었죠. USDC나 페이팔 USD, G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제도권 기준에 맞춰 설계가 되었고, 클리어리티 법이 통과됐을 때 제도권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테더 USD인데요. 테더 USD 같은 경우는 규제 미준수하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적인 기준이 미달될 경우는 미국 내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화가 글로벌 디지털 표준이 될 것인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은 미국의 통화 패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301조에서는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서클 USD, 심지어 테더 USD처럼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결제 목적으로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은 이것은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규제 주체의 변화인데요. 이제는 SEC가 아닌 CFTC가 스테이블 코인을 관할을 하게 됐습니다. 401조에서 CFTC가 거래를 감독하게 되어 있고, 310조에서 은행 자산처럼 자본 적립의 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SEC에서 CFTC로 관할을 전환한다. 그리고 제도권으로서의 결제 자산을 명문화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미국 내 디지털 통화 체계 안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디파이 앱을 운영하든 스테이블 코인의 지갑을 제공하든 더 이상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309조와 409조에 의하면 지갑을 제공하거나 블록체인에 검증을 하거나 그리고 블록체인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모든 등록의 의무가 없는 면책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즉 단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는 웹3 개발자들이 법적인 공포 없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암호화폐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럽다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미국으로 가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 이후에 예상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리셋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행자 지위입니다. 기존에는 SEC 규제 위협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CFTC 중심의 거래 규제 체제로 전환이 되고, 발행자는 보다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플랫폼인데요. 지금까지는 등록 의무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ATS나 CFTC 등록 거래소를 통해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용 목적인데요. 이 결제냐 투자냐 불분명했었던 이런 회색 지대를 넘어서 단지 결제 목적이라면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규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산에 대해서 자본 적립 의무를 면제하고 고객 자산을 부채로 간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질서 있는 재편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 생태계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클래리티 법안은 이더리움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ERC20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서클 USD나 페이팔 USD 그리고 USDP 모두 이더리움의 메인넷이나 L2 롤업 위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어디에도 레이어 1 체인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이더리움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SEC나 CFTC에 등록된 거래소,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곳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디지털 상품 거래도 합법화가 되면서 이더리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클래어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1년 안으로 관련 규제 기관들이 규칙을 마련하고 시행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일정은 매우 촉박하고 현재 워싱턴 내부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아직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따로 다루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논의도 있지만 아직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여름 휴회 전까지는 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서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법안의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결국 탈중앙화를 막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통제 가능한 구조 안에 두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디파이나 NFT,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것들이 법으로 정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IT의 후발주자들, 유럽이나 아시아, 일본이나 한국도 다 포함이 되겠죠. 뒤따라서 미국의 법안을 참고를 해서 한국에 맞는 법안을 만들게 되겠죠. 이제는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규제 안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흐름은 단순한 통제 장치가 아니라 차세대 디지털 금융 질서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은 바뀌고 있고 미국이 그 룰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룰을 읽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판을 붙잡고 있을지 판단은 새로운 정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